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 냄새 좀 나지 않아요? 아, 가을 냄새가 좀 납니다. 저의 느꼈어요. 계절이 좀 네. 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가을 남자? 러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더 많아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어둑어둑합니다. 해가 좀 늦게 뜨는. 선혜 씨는 더 네, 어둑어둑하죠? 약간 새벽 일하러 가긴 하는데. 거의 뭐 버스 시작하자마자 나가는 느낌으로 나가시다 아니요, 보니까. 첫차 안 다녀요. 첫차는 그때 안 그러니까. 다녀요? 얼마나 저기 일찍 사시는 거야. 진짜 배워야 됩니다. 선혜 씨처럼. 네. 자, 가을이 좀 냄새는 나는데 네. 가을은 반가운데 시장이 워낙에 이제 9월이 좀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좀 겁을 먹었죠, 진짜. 그러게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시작을 네. 했는데 미증시가 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시장도 상황 보면 조금 탄력이 좀 약해지면서 코스피 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코스닥은 0.28% 약보합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금한 게 좀 많네요. 궁금한 거 많고 네. 지금 뭐 10시부터 북중러가 또 천안문 광장에서 80주년 전승절 네.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냉전 이후에 6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네. 전반적인 시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N2의 재경 1본부장 압구정 WM센터 재경 1본부의 정우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을 부장님도 느끼셨습니까? 네. 요새는 반팔 입고 다니기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벌써 춤을 느끼고 예, 저는 좀 계십니까? 추위를 많이 타는 아, 편이라서 그래요? 반팔 입기는 조금은 춥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모직을 이렇게 좀 네, 걸쳐주시는 네, 느낌을.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을은 반가운데 뭔가 약간 시장에서는 9월을 뭔가 약간 무서워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오늘 좀 많이 여쭤보고 싶고요. 시장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부장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Let me introduce myself, yourself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우창 부장이고요. 원래는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올해 이제 3월부터 영업점 PB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네. 저는 이제 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쪽을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시장은 안 되고 앞으로 미국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미국 쪽에 투자하는 거냐 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미국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쪽을 투자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좋은 기업을 리서치하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우연히 그런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기업도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파벳과 메타를 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오히려 경쟁 우위가 이쪽이 더 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종목들을 계속 고르다 보니까 미국 기업 투자가 좀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 관심 있으시면 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언제든지 좀 연락을 주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제 반복해서 해주시니까 약간 소개가 짧아지는 것 같은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부장님. 좀 알아보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네. 뭐 매번 들어오셔서 좀 나이에 비해서 그 논란이 겉늙어 보인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그래서 않았습니다. 제가 좀 외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보면 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네. 피부과를 좀 압구정에 피부과 많거든요. 네네네. 좀 피부과도 좀 다니고. 근데 이제 매번 그 말씀을 매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애정 어린 말씀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매번 저를 기억하고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예. 매번 인사를 해주시는 것처럼 저분들의 인사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나이를 해명해라 항상.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주가는 왜 그런지 또 글로벌 주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오늘 제가 9월 초잖아요. 네. 그래서 9월에 전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증시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 좀 전략을 좀 9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조금 리뷰를 하면 제가 이제 7월에 자료를 보시면은 7월 초에 이제 전략은 미국은 이제 강세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우리가 미국 주식 안 하셨던 분들도 꼭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8월에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좀 있을 것 같다. 네네.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만 요런 메인 띠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조정 시에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9월은 제가 주말에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네. 이제 당사 뭐 레포트나 당사 애널리스트 많이 상의를 해보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9월은 저는 9월도 미국 증시는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좀 분위기 험악해서 야 이거 내가 자료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이거 좀 되게 많이 떨어진다 해서 조금 C컵을 네. 하긴 했는데 우선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월 초에는 좀 이렇게 좀 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 네, 네. 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를 지금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여러 우려들이나 계절적인 약세, 투자 심리 약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이 메인 띠은 저는 유동성의 확대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고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우려들을 누르고 이제 조금 중하순부터는 좀 증시가 다시 추세적으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장중에 비해서 이제 마감가 보면 그래도 낙폭 어느 정도 좀 축소하면서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가 네. 되기도 했고요. 미국 증시를 검색해 보면이라는 이제 장표에 여러 가지 캡처북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갖고 오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대부분 그냥 네. 9월에는 증시가 뭐 많이 빠질 거다. 계절적이다. 네,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약세장이다. 네. 그냥 대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뭔가 의도성을 갖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미국 증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제 어제자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제가 이분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보면은 뭐 80% 빠질 수 있다, 뭐 최소 30% 하락한다. 미국 하락장 경고, 뭐 9월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시장이 되게 안 좋을 걸로 예측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대부분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 실제로 좀 제가 영상을 챙겨보는 분들도 네. 많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들을 대부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저 썸네일 보면은 클릭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제목은 네. 약간 이제 클릭해 주십사하게 또 만들기도 하니까. 어그로라는 이야기를 네. 하죠. 좀 끌리긴 하죠. 근데 네. 어쨌든 분위기는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네. 영상도 챙겨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계속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렇죠. 위축이 좀 되죠.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9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들고 그 다음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진짜 그대로 될까? 라는 또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전에 봤을 때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뭐 논거가 저는 조금 동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과거에도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는 아닙니다. 근데 뭐 8월이나 7월이나 연초나 작년이나 계속 뭐 미국 증시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9월에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또 출연을 많이 하시고 또 그들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주식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을 보고 그런 마음들이 꺾일까봐 저는 그런 건 또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라도 그러면 이게 항상 명과 암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건데 저조차도 여기 와서 증시는 뭐 안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네. 말씀보다는 그래도 희망을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좀 오늘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걱정이
하는 키워드는 뭐가 주로 이제 그렇죠. 있나요? 예, 제가 장표를 네. 준비를 해봤어요. 네. 지금 저희가 9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봤을 때 좀 크게 쓴 것들이 가장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계절적으로 항상 약세였다. 뭐 이런 게 저희에게는 있고. 8월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AI 거품론. 네. 뭐 이것도 2, 3년째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어서. 네. 하지만 또 다시 뭐 샘 알트만이 본인이 AI의 거의 아이콘격인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거품론을 말했다는 거,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요것도 큰 것 같아요. 한 필요가? 4개월 그렇죠. 정도 상승이 계속 됐으니까 여기서 뭐 어느 쉬었다 가야지 가더라도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사실 또 조금 걱정인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은 또 나스닥을 좀 선행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고점에서 10% 이상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빠지면 이제 나스닥도 빠지지 않겠냐 또 이런 걱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뭐 선진국들의 국채 금리가 지금 뭐 급등한다. 그러니까요. 특히 장기 이런 금리. 것들. 네.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미국이 너무 비싸다. 아, 네. 그렇죠. 22배, 23배.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거 뭐 할 걸로 다들 예상하는데 요것도 좀 불확실한 거 아니냐. 요런 우려들이 다 지금 걱정과 우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공감하시나요? 사회자분들? 뭐 다들 이제 흔하게 요즘에 보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 지금 채팅창에도 의견 주셨는데 더 가려면 약간의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긴 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연말 랠리도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 너무 기다려. 산타렐리는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저는 국채 방금 키워드에 국채 나와 네. 있는 게 네. 이게 이제 법원에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관세가. 통과를 못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이 국채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주식 시장에도 결국엔 악재로 다가올 것이다. 이거는 저는 고개가 조금은 끄덕여지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맞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대법원은 지금 어쨌든 좀 공화당 쪽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고 보수 성향에. 네. 네. 그다음에 판결이 나고 그게 또 적용되기까지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법안을 피해서 또 관세를 발효할 수 있는 여러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모든 뭐 이런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다시 돌려진다? 사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건 뭐 미국의 국가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뭐 해묵은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있었고 네. 다만 최근에 뭐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뭐 맞아요. 이태리 같이 유럽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이 걱정되면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는 또 이런 상대적인 비교가 있는데 그런 선진국들의 금리 상승 요새는 또 일본도 또 금리가 그렇죠. 장기 금리가 네.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국도 같이 올라갔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간밤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주요 유럽 국가들 아니 장기 유럽 금리가 뉴스가 막 속보가 네. 나오는데 유럽이 경제가 뭐 폭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걱정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원래부터 좀 노답이라고 생각해요. 유럽은 그래서, 노답이다. 유럽은 지금 뭐 이민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또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좀 경쟁력 차이가 굉장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국가별로 또 하나하나 산적해 있는 문제가 또 많거든요. 다만 저는 제가 투자 경력 뭐 17년 네. 뭐 이 정도 되면서 증시를 그래도 오랫동안 봐왔을 때 적어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국가가 망한다, 국가가 그렇게 되는 거에는 베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이 국가는 결국은 뭐 망하는 쪽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진 않는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2011년에 피그스 국가들 있잖아요.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뭐 포르투갈, 네. 이태리, 그리스, 뭐 스페인 네. 이런 국가들이 뭐 국채 금리가 그때 뭐 10%도 넘어가고 난리 났었죠. 뭐 망한다 어쩐다. 근데 지금 와서 저희가 한번 다시 보면 이태리는 아직까지도 조금 뭐 상황이 뭐 그렇게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유럽에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스페인 제일 잘 나갑니다. 그때 그런 위기를 겪고 세금 개혁, 구조 개혁, 뭐 사람이 정작 조금 아플 땐 병원 안 가서 병을 계속 방치하지만 이거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런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금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굉장히 그래도 잘 극복하고 양호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IMF 겪으면서 네. 또 한 단계 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우려를 뭐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막 다 박살나고 추세가 꺾이고 앞으로 대세 하락으로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 중에 아마 프랑스 지금 우려해 주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프랑스 재신임 표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다. 일정 중에서 한번 짚어보겠고. 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키워드로 이제 뽑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 계절적 약세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계절적 약세, 네. 9월 위기론, 그러니까요. 9월의 징크스. 사실 이게 더 약간 우리를 징크스 안으로 넣는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그렇죠. 약간 위축되게. 저는 약간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역사적으로 어제도 저희가 좀 공부를 했지만 근 5년 사이에는 9월이 별로 좋지 않았다. 데이터 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2010년부터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 또 뭐 어저께 우리 김영환 차장이 나와서 네. 최근 5년 안 좋았고 뭐 과거 그 전 5년은 또 좋았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한 2010년부터 나온 자료가 있어서 당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미국 증시는 저는 이 차트를 보고 이거 보니까 9월 조심해야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들은 생각은 야, 이거 9월에 빠지면 뭐 잘 사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나요? 예,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 올라가는 월별로도 야, 이게 월별로 상승 확률이 이렇게 높아? 이게 12분의 10이잖아요, 상승 확률이. 네. 그러면 뭐 거의 80% 넘는 확률인데 이건 미국 증시는 그냥 월 초에 사서 월말까지 들고 있으면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9월 많이 빠졌어?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정도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가 겁나가지고 증시에서 도망가는 게 맞아?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빈도로 보면 한 15번 정도인데 보면은 그러면 빠진 확률도 한 번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3번 빠지고 12번 오르고 9월만 봐도.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확률적으로 70% 80% 확률도 아니고 50% 55% 뭐 이 정도 기껏해야 확률인데 야, 이거를 정말 신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올해 4월에 또 난리 났었는데 또 4월은 또 원래는 또 좋았네. 그래서 올해는 과거의 그런 패턴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세 얘기가 있었지만. 예. 그래서 네.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물론 뭐 이 조금 쌩하긴 하지만 소위 네. 말해서 그래도 이거가 이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를 너무 겁먹을 필요 있나? 이게 정말 9월에 딱 빠지고 10월부터 탁탁 올라갈까? 아니면 뭐 9월 말부터 이런 반응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뭐 월별 수익률이 최근 15년 뭐 8월 9월 가장 낮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네.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9월의 약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보면은 9월 4일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9월 초에 한 2, 3일 빠지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올랐었다. 그때도 9월에 많이 빠질 거다라고 겁을 먹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서 9월 초에는 역시나 증시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팔았으면은 연말까지 살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9월에는 그러니까 오를 거다라는 게 아니라 9월도 여느 달과 달리 꼭 내린다라는 보장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야, 저 기사가 지금 보니까 박정환 기자님이 작년 9월입니다. 네. AI 버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똑같네.
여러분 네. 지금 뭐 더 나아졌습니까? 네, 더 나아졌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렇네요. 1년 전에도 저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9월에 키워드 우려를 이렇게 올렸는데 네. 정말 죄송한 말인데 매달 이런 우려는 있어요. 한 달도 우려가 없는 달이 있나요? 매달. 저희는 뭐 러시아 전쟁도 걱정했었고 트럼프 관세도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고 네. 그래서 대부분 뭐 항상 걱정이 많고 또 밸류에이션 뭐 미국은 또 항상 올랐고 비싸고 이 얘기는 한 10년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예, 우려가 없었던 적은 사실은 조금 없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우려 없이 그냥 맘 편하게 지금은 미국 증시 갑니다. 이랬었던 달은 별로 없었고 저는 오히려 그런 달이 온다면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예, 너무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네, 오히려 걱정 이게 상승장은 걱정의 벽을 네.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정말 합니다. 주식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이 이제 주식 나도 할래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 뭐 그럴 때를 좀 조심해라. 그렇죠. 한국 네, 그런 얘기가 좀 증시도 있잖아요. 한국 증시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야 지능수 탈출 지능순이다. 그러다가 그렇죠. 네. 또 이제 5천 간다고 하니까 또 3천 뭐 넘어서도 얼마나 그 긍정 편향이 많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걱정 키워드 AI 거품론 이게 이제 또 탑2로 가장 큰 키워드였거든요. 네. 그쵸? 예, 맞습니다. 네. 근데 AI 투자는 저는 지금은 펀더멘탈을 동반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어닝콜을 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AI의 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닷컴 버블 시기에는 그런 인터넷 투자에 관한 그런 다시 리턴이 크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같은 경우 봐도 광고가 AI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들을 쉽지 않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한번 설문을 했던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 지원, 전문 자료 작성, 컨설팅 업무 이런 데서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생산성 향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시간을 이만큼 절약했다라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냥 그거 챗GPT 좀 하고 지브리로 사진 만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이 AI가 지금 챗GPT나 LLM에 국한해서는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향후에는 뭐 지금 뭐 웨이모나 테슬라가 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신약 개발이나 뭐 기타 AI 에이전트 뭐 요새 그런 말도 많던데 그런 쪽으로 이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AI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택시 뭐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현실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중국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중국의 AI 개발, 뭐 AI 굴기 이런 네. 얘기가 네. 사실 알리바바의 주가 흐름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에 대해서 영향을 맞습니다. 좀 받았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나와서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을 거고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주가가 실적 때문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맞아요, 그때. 말씀을 네. 드려서 실제로 애프터마켓에서 빠졌지만 뭐 월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날은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이제 많이 지금 반도체 쪽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예. 그래서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분명히 구별돼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알리바바 칩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게 뭐 미국 엔비디아 칩 매출에 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딥식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우려를 해서 사실 상반기에 1분기에 IT 종목들 주가 많이 떨어졌고 네. 그랬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다 신고치를 돌파를 한 걸 보면
그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였다라는 거고요. 지금 중국 기업들도 엔비디아 칩 없이 AI 개발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자국 칩을 쓰면서 엔비디아 칩을 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자체 칩을 개발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뭐 테슬라도 네. 있었고, 근데 구글을 제외하고는 크게 성공한 기업이 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 자체 AI 반도칩을 엔비디아를 놓고 개발하기 사실 좀 어려웠다. 그래서 중국도 계속 지켜는 봐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뭐 미국의 반도체 그 기업들의 그런 경쟁 우위가 당장 꺾인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라클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럼 AI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은 좀 어떻게 발언을 하고 있느냐,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게 최근에 2분기 컨퍼런스 콜을 보면 이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부분이고, 수요가 충족될 기미가 없다. 주문을 받았는데 모든 용량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어닝콜에서는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팩트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팩트보다는 살짝 언더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그건 그 기업이 본인들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한 말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림없는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오라클을 떠나서 다른 기업들 AI와 관련된 뭐 클라우드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 봐도 이 수요가 지금 뭐 꺾이고 있는 기미는 사실 좀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미국은 또 이 당위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리쇼어링 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네, 제조업을 그렇죠. 해라.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미국의 임금이 지금 뭐 멕시코, 임금 멕시코나 중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로 제조업을 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가 그냥 어깃장 부리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추진하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는 제조업을 위해서는 AI, 자동화, 로봇,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쪽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위성도 AI 투자나 이런 로봇이나 자동화는 이 당위성을 좀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옵티머스를 뭐 주당 몇천 대 생산해서 내년 초부터는 이제 공장에 투입한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인력을 똑같은 수준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본인의 경쟁력을 위해서 AI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거는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AI 거품론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반대로 저는 AI 거품은 조금 리스크는 덜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 버블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고,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뭐 뒤에 닷컴만 붙으면 뭐 주가가 연 뭐 10일 상한가 가고 뭐 그렇죠. 그랬다라고 네. 하던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거품을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미만 있으면, 조금의 기미만 나오면 계속 우리가 검증하고 체크하고 시장에서 자정작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품론이 계속 나올 때마다 오히려 저희가 이 AI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런 일 가능성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뭐 위기론 이렇게 좀 9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근거에 대해서 지금 부장님은 너무 걱정이 좀 과하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네. 근거를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제시를 해주고 네, 늘 계시는데 한결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한테 네. 그 다음 근거 네. 금리 인하 통화 정책도 9월에 굉장한 또 변수고 그렇습니다. 뭐 포인트로 지금 많이들 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그런 걱정과 네. 우려가 있지만, 이제 메인 ธีም을 생각해 보면, 메인 아이디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긍정의 힘이 저는 더 세다라고 생각을 긍정의 하는 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긍정 요소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이 통화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그래서 지금 주요국 M2 차트를 보면 네. 요게 이제 M2 차트인데 이 대부분 다 지금 뭐 미국도 지금 통화 완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뭐 유럽, 일본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금리를 내리는 쪽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재정 정책도 좀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재정 건전성이 뭐 걱정된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재정을 확대한다라는 네. 쪽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현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험 자산이 상대적으로 선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에 대한 걱정이 이 유동성이 좀 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금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풀리면 다시 증시로 올 거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요번에 뭐 지표를 봐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제가 보는 생각은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지표와 상관없이 금리는 인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뭐 파월의 그 잭슨홀 회의 발언을 보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추세를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혹시라도 금리를 안 내릴까봐 지금 또 뒤에서 엄청나게 연준을 잡고. 연준 의원들을 네. 많이 자기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이사가 지금 7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뭐 리사쿡 이사가 지금 뭐 이렇게 해임 통보를 나가게 받았죠. 된다면 트럼프 진영이 여기 보면은 이제 파월도 나가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트럼프 진영, 여기가 또 바뀌면 트럼프 진영으로 오겠고, 연준 의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또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꾸겠죠. 네. 그러면은 이 2명 빼고는 다 트럼프의 우호적인 사람이 될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게 호재인가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립성이 네. 일단은 흔들렸고 이 신뢰는 달러 가치의 그러게요. 어떤 신뢰도 달러 가치 하락으로 또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를 작성을 한 건데 보면 너무 웃긴 게 파월은 이름을 안 쓰고 툴레이트. 아, 저걸 지금 아니, 올린 거예요. 예, 이게 그 트럼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그 내용인데 이름이 툴레이트. 예, 툴레이트. 이제 네, 너무 이젠 그냥 미들네임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 전에도 연준이 뭐 독립성 있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좀 금리를 내리고 했던 거 조금 일리가 저는 또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연준이 아시다시피 독립기관이 아니라 그 영리법인이거든요. 또 주요 주주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효과가 내야 되거든요. 관세가 안 좋은데 이 관세가 안 좋은 부분을 감세 정책으로 상쇄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리 인하로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았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정부의 좀 협조적인 이런 스탠스로 좀 바꾸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래도 견제와 균형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본인한테 우호적인 사람을 지명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물가가 막 정말 치솟고 경기가 정말 좋은데 그냥 무조건 금리를 내려라라고 추진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 같은 걸 봐도 이거를 50만 남았네, 50이나 남았네. 우리가 물 한 컵 먹었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같은 해석을 조금 더 금리 인하에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고용이 잘 나왔다라고 해도 그 고용 금방 다시 수정돼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물가가 너무 높게 나와도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야. 네. 그래도 금리를 내려야 돼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금리 인하가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 구간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증시에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 우리가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았지만 유동성이 늘어나서 그렇죠. 증시가 네.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의 증시가 좋았던 것도 경기가 좋아서 네. 아니었고요. 중국이 최근에 증시가 좋은 것도 중국 경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밤에 패드워치 봐도 어쨌든 9월에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네. 보고 있더라고요. 유동성을 좀 주목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도 볼 텐데 잠깐 광고 보고 올까요? 시간이? 광고 보고 올까요? 광고 좋습니다. 보고 와서, 여러분들 네. 2부에는요 또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회초리 혹은 당근 타임이 또 기다리고 리뷰. 있습니다. 네. 2부까지 함께 해주시죠. 저희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창 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이 9월 시작하면서 하도 이제 계절성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부정적인 쪽으로 갔던 게 조금 부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많이 중간으로 저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혜 씨 제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네. 댓글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 네. 무슨 날이에요? 오늘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금 응원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 9월 모의고사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세상에. 진짜 이제 또 금방 수능이에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진짜. 네. 응원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네. 넘어가 보도록 지금 뭐 수학 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 네. 실적이 받쳐주면 진짜 뭐 그거는 너무 좋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뭐 증시가 좀 어렵더라도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저는 좀 선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이 기타 국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 실적 상향되는 부분이 네. 다른 국가 대비 미국 기업의 실적이 상향되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OBBA 부분이 이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 실적에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OBBA 법안으로 해서 이게 또 기업 실적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에 대한 뭐 감면, 세액 공제, 그 다음에 뭐 법인세 같은 부분을 또 조금 뭐 이렇게 받는 부분을 그렇죠. 줄여준다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뭐 지금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다른 국가들은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법인세를 좀 인상하는 쪽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이 감세 정책이 기업의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 미국 기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연간 실적 전망치도 보면은 올해도 좋을 거지만 내년까지도 이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이런 전망치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상향이 되고 있는데 다른 요인으로 해서 주가가 매크로 변수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과연 실적 시즌에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계속 주가가 떨어질 거냐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이익을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이익을 저희가 좀 봐야 되고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시장이 어렵다 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이너스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아이디어가 선명한지 아니면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산 건지 이런 거를 검증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점검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좋아도 밸류 너무 비싸다 뭐 이러면 그러니까 조합을 다음에 또 알려주시네요. 그렇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실적만 좋으면 뭐 괜찮은 거냐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요런 조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고성장, 그렇죠. 저런 이런 조합이. 걸 찾으셨으면 네. 이제 보물을 찾으신 거고요. 대부분 밸류에이션은 높고 실적도 좋아. 맞아. 예. 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낮지만 실적이 뭐 낮다. 정체돼 있거나 낮거나 아. 그러면 1번과 A, 2번과 B 이 조합을 봤을 때 요 위에가 좋을까요? 밑에가 좋을까요? 저는 위. 위가 더 네. 좋죠. 실적도 높고 밸류도 높고. 자, 이건- 그러면 네. 두 분 다 동의를 해 주신 거네요. 네. 미국 시장이 실적이 좋다고 그랬죠? 네. 밸류는 좀 비쌉니다. 그게 요런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버렸구나. 동의하게 동의를 됐네. 해버리셨네요. 아. 근데 이제 다만 1A 조합은 또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네. 1A에서 1B로 가잖아요. 만약에 실적이 꺾인다. 그러면 1B의 조합은 그럼 폭삭, 주가가 폭삭. 큰 폭으로 하락할 수 그렇죠. 있어요. 진짜 폭삭.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항상 1A 영역이에요. 항상 이 영역입니다. 이 2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잘 투자하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 요 아까 두 분이 동의해 주셨듯이 요런 조합에 지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비싸니까 난 무조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실적이 성장하고 좋다라고 하면은 요 투자팀은 통한다. 오히려 이 B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답답하고 안 갑니다, 주가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빅테크들도 그럼 좀 짚어볼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실적 나오기 전에 나와주셔서 실적 네, 한번 네. 리뷰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자, 가보죠. 우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괜찮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그것 때문에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잠깐 한 발 뺀 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던스는 45빌리언이었는데 실제는 46.7빌리언이 나왔고요. 3분기 가이던스를 54빌리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중국의 H22 뭐 판매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노이즈가 있었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말한 뉴스나 이런 걸 다 걷어내고 저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저는 이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15.6%가 QQ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엔비디아가 최근에 QQ 성장률이거든요. 이게 네. 전년 대비가 아니라 분기. 최근에 조금 주가가 줄어들고 탄력이 적었던 거는 11%, 12%, 최근엔 또 5.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막 이렇게 가지 못했었는데 또 좀 정체돼 있었죠. 예, 물론 많이 빠진 건 아니었지만. 근데 다음 분기는 2분기보다 3분기가 15.6%가 늘어날 걸로 가이던스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QQ의 성장률 모멘텀이 다시 커진다. 에이, 근데 이건 가이던스잖아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가이던스와 실제 발표치를 보면 항상 가이던스보다 실제가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로 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겁니다. 아하. 네, 지금 중국에 어쨌든 뭐 수출을 뭐 미국에서는 좀 허가를 해줬고 중국에서는 뭐 받지 마라 이런 노이즈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우리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는 중국 매출은 다 제거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거했는데도 이렇게 가이던스가 높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가이던스 중국 매출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밑에 그러면 24점? 24%까지 QQ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근거 있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분기에 예, 그리고 우리가 자꾸 매스컴을 보면은 H22 뭐 불확실하다 이런 거에 키워드에만 있는데 젠슨왕이 말한 게 블랙웰 지금 차세대 GPU가 12개월 솔드 아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12개월 예상 생산량까지 부킹이 다 차 있다. 그러면은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런데 이게 뭐 중국의 불확실성, 뭐 알리바바 칩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졌다. 실제로 중국 매출 이제 없다고 해도 엔비디아 매출의 10%가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물론 이것까지 더해지면 더 좋겠지만 이거가 없어도 가이던스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제가
어떤 거죠? 준비를 해주셨죠? 네. 알파벳 그간에 예, 준비한 걸로 하죠. 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 투자 아이디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알파벳. 네. 알파벳이 제가 이제 이걸 어저께 준비를 한 거라서 네. 오늘 있을 시간을. 호재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에서 몰라-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한 8% 가까이 맞아요. 올라가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지난 투자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서 알파벳은 매번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요때 저희가 지난 투자 아이디어에서 추천했던 건데 네. 알파벳이 검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못 가고 있었지만 AI 관련해서 뭐 제미나이나 최근에 뭐 노트북 LM도 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그런 요새는 또 그 나노 바나나라고 그다음 그 포토샵 그 프로그램인데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또 소위 말해서 성능이 미쳤다 이런 들었어요. 반응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봤더니 또 구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폴리마켓에서 보면은 과연 올해 연말에 최고의 AI 모델은 누굴 거냐라고 해서 이제 돈을 배팅하는 사이트를 보면 구글이 75%로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는 오히려 XAI보다도 그러네요. 살짝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검색이 챗GPT한테 먹힐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AI 모델을 굉장히 세게 가고 있다라는 야. 거고요. 우리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개발한 그 주요 동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원래 애플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네. 그 에어팟으로 굉장히 빅 웨이브를 일으켜서 MP3를 MP3 죠. 일으켰죠.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MP3는 앞으로 휴대폰에 들어갈 것 같은데 휴대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과연 휴대폰과 MP3를 따로 가져 다닐 거냐? 네. 아니다. 아니죠. 이 에어팟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가 이 검색이 AI 때문에 다 먹히겠다라는 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AI를 최고로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지금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고 네. 구글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AI 쪽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저평가된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난 밤에는 제가 이런 반독점 재판이 맞아요. 구글의 주가를 누르고 그 있고 발목 잡고 있었잖아요. 발목 잡고 있고 네. 하지만 이 자국 기업을 기업을 해체하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잖아요. 내 새끼인데 그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판결, 어느 정도 네. 일어날 정도로 때리지. 판결 내용도 그래서 부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예, 너네 잘못한 건 맞는데 쪼갤 정도는 아니야. 딱 이 네, 정도. 그렇게 돼서 이런 불확실성 하나가 좀 해소돼서 알파벳은 계속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좋다. 자료를 그러면은 지금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하시겠어요? 오늘 시간은 그래요? 네. 지난 투자 아이디어는 저희가 다음에 하고 좋습니다. 지난 네. 투자 아이디어 중에 또 로블록스 내용이 로블록스 좀 있어서 봐야죠. 또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 로블록스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추천했던 네. 로블록스가 제가 이걸 6월 초에 말씀을 드릴 때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요. 네. 그 그로우 가든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접속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스팀을 제쳤다라고 했던 게 5월 달에 이게 한 2,100만 명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8월 말에는 어떤가 봤더니 동시 접속자가 4,700만 돌파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4,700만이요? 예, 그래서 야. 7월에 한 3,200. 그러니까 이게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로블록스가. 네, 그래서 로블록스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리스크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그 연방 법원을 통해서 지금 소송이 걸렸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런 그런 뭐 욕설이나 아니면은 성적인 부분 그래서 그 아동 착취 뭐 이런 쪽으로 막 접근을 한다고 해요. 네. 어른들이 나 12살인데 우리 만날래?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려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본업이 잘 되고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네. 요거는 리스크가 종종 뉴스가 나오면 될 텐데 이것도 결국 이 회사를 뭐 해체하거나 이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너네 관리 감독 잘해. 예, 그러면 저희가 우리 이거 더 추진해서 하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도 어제 3% 이상 올랐고 네. 뭐 고점에서 지금 계속 횡보 뭐 이 정도. 예, 그래도 보여주고 한 있네요. 고점에서 한 네. 14, 15%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까지 그러면 좋아요. 빨리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최근에 좋게 보는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레딧인데요. 네. 레딧. 우연히 다 R자가 들어갑니다. 네. 로블록스 R, 그다음에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로빈후드 로빈후드. R,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레딧. 레딧. 그래서 요새 사람들의 이런 플랫폼 주요한 플랫폼이거든요. 네. 넥스트 플랫폼, 빅테크를 제외한 넥스트 플랫폼이라 3R인데 이 레딧이 저희가 조금 앞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레딧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랑 구글 제미나이랑 이 계약을 맺어서 우리 데이터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로열티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다가 이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제미나이나 오픈 AI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레딧에 나와 있는 답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눌러보면 레딧 사이트로 가요. 그럼 내가 레딧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도 거기에 또 다른 글들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레딧의 참여자가 늘어나고 지금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네.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AI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딧에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로드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뭐 높습니다. 높은데 이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보면은 어떻죠? 증감률이 막 100% 50%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기업이냐면 높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고성장을 갖춘 기업이다. 물론 요걸 찾으면 더 좋지만 요런 기업이라서 저희가 비싸니까 이 기업은 안 봐야 돼 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딧이 쉽게 말해서 SNS라고 좀 생각을 우리나라 할까요? 이제 DC 인사이드 커뮤니티 기반의 약간 SNS 느낌인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올라오고 네. 카테고리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막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뭐 레딧 주식에 투자하는 모임도 레딧에 있대요. 그리고 레딧에서 실제 정보를 보고 투자도 또 특히 뭐 소형주의 많이 예, 맞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과연 어디 데이터를 긁어오느냐라고 봤을 때 레딧이 둘 다 거의 한 탑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픈 AI도 레딧에서 긁어오는 게 두 번째, 제미나이도 두 번째. 그래서 이 레딧의 그런 AI 데이터의 가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진짜 한 1분 30초 남아가지고 마지막 질문 뭐 마지막 할까요? 질문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질문 어떤 걸 해드릴까요? 덤빌까요? 못하신- 저희가 덤빌까요? 그러니까 덤비셔도 덤비요. 아니면 네. 그 자료 빨리 열어주셔서 수익 그냥 한번 쭉 보고 그럴까요? 여기 레딧이 그럴까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잠깐만요. 이 성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러면 많아요. 그거 찾으실 때 저는 지금 하나 던지고 싶은 어. 질문이 테슬라의 굉장한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거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 알겠어요. 테슬라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 네. 테슬라가 여러분들 지금 판매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인도 시장에 열심히 진출했는데 지금 뭐 주문 건수 보니까 600대가 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님 제가 죄송한데 네. 그거는 조금 편향된 데이터고요. 편향된 데이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만 보니까 그런데 그 전체를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분기 부킹 다 끝났고요. 네. 생산량만큼. 중국도 지금 판매량이나 주문 데이터 괜찮고요. 요새 뭐 터키 같은 데도 굉장히 좋고 그렇구나. 한국은 지금 수입 전기차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러니까 뉴스에 몇몇 유럽이나 인도가 안 좋다 이런 뉴스만 나오니까 네. 테슬라 판매가 되게 안 좋나 보다 하는데 물론 막 지금 되게 화랑은 아닌데 네. 메인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두 국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온트랙 가고 있고 3분기 지금 그 생산 그 뭐 판매 예정은 아마 역대 최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과거에는 24년 4분기인가요? 그때가 최고였는데 50만 대 못 찍었거든요. 49만 대. 근데 지금
이번 3분기가 한 48만 대, 9만 대, 뭐 이 네. 정도로 예측치가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 전체 판매량은 지금은 나쁘지 않다. 근데 시장에서 걱정은 이제 보조금이 끝나면 미국은 판매량이 많이 줄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좀 메인 걱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이나 인도는 테슬라 판매량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료 뭐 보여주실 시간이 다음 있을까요?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주에, 네, 네. 보도록 하고 레디까지 주에. 거기 추가해서 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우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테슬라 질문을 안 했었네. 테슬라 질문 테슬라에 한번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역시나 전문가. 전문가로서 근데 뭐- 데이터를 잘 좋아요. 봐야 된다. 근데 머스크 CEO가 음. 뭐 그 회사 가치 80%가 옵티머스다. 로봇 쪽으로.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고 저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그래도 상승 반전에서 좀 힘내주고 있습니다. 좋다. 네. 코스피 0.29%, 코스닥 0.15% 이렇게 각각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익되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